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 기라는 것이 어렵게 보면 끝없이 어렵고요. 쉽게 보면 아주 쉬워요. 첫째, 우리 몸을 집에 사용하는 냉장고나 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렇게 기계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몸은 아주 특별한 어떤 신비한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살아있는 기계로 봐야 된다. 여러분, 기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요즘 우리가 교류전기를 사용하면 전기기계라 그래요. 직류전기를 쓰면요, 전자기기라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기가 보입니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죠? 전기가 나타낸 현상을 보는 거지, 전기라는 에너지는 못 봐. 전기할 때 그 전기도 에너지의 기나 우리가 말하는 음량의 조화의 기나 같은 부류예요. 그런 생각하면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전기가 안 보인다고 그거 보려고 막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전기 없다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나 전기가 해놓은 일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기계예요. 천둥과 번개가 이 대기 중에 치는 거 보면 지구도 하나의 어마어마한 전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석이 밀고 당기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 힘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믿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달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보이게 해준다는 것이 아마 과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라는 것도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보가 오면 실제 물질도 같이 온다. 같이 온다. 요즘 3D 프린터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직 제가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난리인데. 그 엄마의 자궁은 6,000년 내내 3D 프린터기 아닙니까? 우리 몸의 세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재창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읽어드리면, 우리가 요즘은 정보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에너지가 생명이었다면 요즘은 정보가 생명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쓸 만큼 전기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지금은 남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때는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난리였다면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진짜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가려 먹고 자리도 가려 앉듯이 이 내 몸이 뭐를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몸이 뭘 원하는지. 기억할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를 속인다, 사기친다, 속는다. 몸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속아도 내가 속고 사기도 내가 쳐요. 근데 우리는 대개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삽니까? 뇌가 말하는 음성을 듣고 삽니까? 뇌가 말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 이게 참 골치 아픈 사건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뇌가 작동이 안 되면 못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요, 얼마나 기억이 좋은가 하면
여러분 뭐 때밀 때 그 세포 하나가 내 몸 전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뇌세포는요. 그 정보 못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면 세포 하나에서 나와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뇌가 말하는 음성이 아니고 뭐가 말하는 음성이요? 몸이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뭔가가 탁 날아올 때 순간적으로 피하잖아. 그죠? 뇌가 가르쳐 줄까요? 몸이 말하는 걸까요? 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율신경계라 그래요. 예, 뭐 어마어마한 60조 세포의 어떤 집단지성이 조율해가면서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대단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양심은 몸의 음성이야. 양심을 속이지 마라 할 때 속이는 거는 뭐의 음성이에요? 뇌의 음성이에요. 이 송가체라는 곳에 뇌하고 몸의 자율신경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저울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참 어떤 데는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간사한 걸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뇌라는 기관을 우리가 달고 다니면서 뇌의 정보를 계속 가져오면서 우리가 이 품성완성,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뇌와 송가체가 연결된 부위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뇌가 없으면 우리 몸의 전고철이나 뭐 우리 몸이 병 났을 때 그러면 뭐가 고칠까? 여러분, 해삼 다 먹어봤겠죠. 그죠? 해삼 얘기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이 해삼은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답니다. 어쩌면 나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무한대로도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는 뇌와 신경계로 소통하는데 해삼은 호르몬을 가지고 소통해요. 호르몬 대사로. 근데 해삼은 생각하는 머리도 없어요. 머리도 없는데 해삼이 하는 일은 가장 신비스러운 건 해삼은 잘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해삼의 입을 절단하거나 몸을 두 동강을 내도 시간이 경과하면 해삼은 다시 살아난다. 자른 자리가 아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재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이나 내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삼 껍질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외부 환경에 맞춰 자신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보다 못한 해삼도 뇌가 없이도 몸을 반토막을 내도 다시 재생해서 사는데 인간은 왜 그게 안 될까? 그죠? 원래 인간도 이런 존재였어.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해삼을 자르듯이 고장나고 병이 들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 뇌가 문제예요. 인간은 정보와 에너지와 물질을 동시에 주는 토션파라는 파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이 뇌는 이 범죄 후에 흔히 말하는 횡파, 종파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이 횡파, 종파에는 산소와 수소가 69대 31로 결합된 파동이 나와. 근데
토션파에는 그런데 횡파, 종파는 이산화탄소와 염소가 복합된 파동이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67%대. 예, 그럼 염소는 33%는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오면 사람이 몸이 힘이 날까 깔아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막 만성적으로 무기력해, 기운이 없어. 이런 사람은 몸 안에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 염소 파동을 가진 나쁜 파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원소의 파동이나 토션파나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저 말을 믿어야 될까 말까 하는데, 만일에요, 제가 오늘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 내가 분명히 검은고 자리에서 주파수를 가져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별이 2개인데 음량이야. 양만 가져오고 음을 안 가져오니까 음량이 안 맞아.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직류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 하나만 다 가져도 됩니까? 2개 다 있어야 돼요. 교류는요, 60Hz 같으면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에너지와 정보를 실어 보내가지고 인체를 회복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티코차에다가 5000cc짜리 엔진을 얹으면 그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세팅이 잘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음량의 조화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음량의 조화는 전기에 있어서 음량의 조화예요.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깨우쳤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군 활을 쏘는 사람들이요, 이 몸에 나쁜 게가 거의 없어. 양궁만 차는 사람들이 보면 많은데 국궁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고 마음이 아주 딱 깔아앉아져 있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활 있지요. 활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음을 상징합니다. 화살은 양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활초 끝이 노시예요. 그죠? 대나무가 1차원부터 9차원까지 있다면 대나무는 9차원이야. 이 파동이 날아가려면 몇 차원이 돼야 됩니까? 9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을 이렇게 딱 쏠 때 그 사람 몸에 나쁜 사기를 물고 날아가 버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잣집은 솥을 대문을 해요. 문 두 짝 있는 거. 그 왜 그럴까? 그 나무에 디스포르슘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가 음량을 맞춰주면 이 대문은 이게 사각 아닙니까? 그죠? 면은 2차원이거든. 그 디스포르슘 원소 기가 집안에 꽉 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담치고 대문 2짝 만들 만한 여유가 없어. 그렇지만 기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어디 하느냐? 어디 할까요? 정지문. 부엌문은 다 뭐예요? 최소한. 예. 그러면 부엌에 기가 꽉 차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쉬지 않게 주고 건강도 주고 밝게 해주겠죠. 그런 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했을까요? 알아서 했을까요? 누군가가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남성은 여성에게 끌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끌리고 오죽하면 장가 못 가지고면
총각 귀신이고 치즈 못 가지고만 그만큼 기에 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영혼 결혼식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음양이에요, 음양. 우리는 물질에 관심이 있었지. 내 몸에 우리가 쓰는 게 전부 전기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생명을 주는 전기에, 전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균형, 음양이 안 맞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이 병들고 깨지고 망가지는 것도 뭐가 안 맞아 그럴까요? 기본이 음양이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병은 재수 없어 걸렸으니까 재수 좋아지는 걸로 뭘로 해버리자. 그래서 이 음양을 가지고 천지의 길이다. 예, 음양은 상대론에 보면 천지지도야. 그래서 천지의 길이다. 예?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천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가 변화하는 질서다. 이 음양이 없이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어른으로 자라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물지간기라 그래서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강이다. 요즘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순경이 쌌어. 요즘도 순경이 사람이 쌉니까? 자동차 과속하는 거? 기계가 다 해요. 교통사고 나는 거, 문제되는 것도 사람 정의는 안 세워. 뭐를 세워요? 카메라 세우고 우리 블랙박스 증거물로 다 해버리는 세상이잖아요. 예. 모든 통제의 기강에 이 음양이라는 전기가 없으면 가능했을까요? 전기와 전파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삼라만상의 핵심 뼈대다. 근데 이게 전기와 또 다르게 이거는 토션파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음감처럼 그 파동을 감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도저히 감지가 안 되다 보니까 혼란이 온 것 뿐이라 이거죠. 혼란이 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변화지부모라 그래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 원리다. 부모.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요. 자식이 태어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음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짝이 없는 게 없어서 신발짝도 집신짝도 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회복하고 조직을 재생하는 것도 이게 토션파 생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살지본시라 그래가지고 탄생과 죽음의 근본과 시작이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음양에 있다. 죽이고 살리는 게 음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 살 것이고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은 죽을 것이다. 어떻게 조화가 깨집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뻥 터지면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 가다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배터리 터져버렸어. 그럼 작동 안 되면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 키에 대해서 모든 신비의 조화가 들어있는 창고, 모든 신비, 현 시대의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몸이 왜 그렇게 생긴지 이해됩니까? 꼭 손가락은 왜 여기 생길까? 이해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태장이 붕어 빵틀처럼
틀을 가지고 딱 싸주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만큼 안기는 거예요. 눈도 꼭 그 위치에, 얼굴이나 머리털도 꼭 그 위치에 오도록 형태를 잡아줘. 팔, 다리도. 그럼 사람이 병드는 거는 뭐가 깨지는 겁니까? 형태장이 깨지는 거고 횡파, 종파가 설치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음양의 근본에서 구해야 한다. 오늘 또 뭐 저분 그랬는데 전에 건강 강의할 때는 좀 이해가 되고 되는데 왜 자꾸 길어가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답이 안 되니까 기계가 고장 났는데 좋은 휘발유 였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만 고장 나도 원격으로 들어와서 다 고쳐주고 가는 세상인데. 그래서 인간과 삼라 만상의 병은 반드시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고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론인데요. 저도 이걸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독소와 독기에 빠지는 루트가 완전히 다르다. 자연 법칙에는 그냥 폐, 간, 신장, 피부, 대장 날 때부터 이 독소를 해독, 배설, 배출하는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먹고 살 때 생기는 노폐물을 빼준다. 독기는 호흡으로 빠진다 이랬는데 호흡으로 빠지는 독기와 독소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이게 독기하고는 별개예요. 이 독기라는 것은 횡파, 종파를 가진 일산화탄소를 가진 염소를 가진 이게 악성 파동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백회가 열리고 횡보가 열려서 글로 밀면은 빠지기만 해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두르고 빠지는 게 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발가락 끝으로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또 콧구멍을 빠지든 머리털이 또 빠지든 빠지게 하면은 빠져요. 야, 말 그대로 심생종기야.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력이야. 말 그대로. 근데 했을 때 뭐가 문제냐? 이게 생기는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독기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과연 생기가 들어오고 독기가 나갔을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토션파에서는 산소와 수소가 69대 31이지 이게 일산화탄소와 염소가 결합된 파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가서 아담이 범죄 전에 호흡할 때나 몸에 기가 빠지는 걸 보면은 이 독기가 빠진 게 전혀 없어. 생기가 들어오고 나간 것 뿐이야. 근데요, 재밌는 거. 누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천부경과 삼일신고 파동을 넣었더니만 해결이 돼버려. 지금 전사한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 생기가 들어오고 생기가 나가는 거죠. 어디로도 내가 호흡한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될 때는 복식 호흡, 단전 호흡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게 없어요. 내가 발톱으로도 생기를 들이마실 수 있고 손끝으로도 들이마실 수 있고. 그래서 살아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더 어려운 말 해봐야 더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인간이 최고의 과학 수준에서 지금이 6,000년 역사에서 우리는 최고를 안 합니까? 그죠?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한계를 만나버렸어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치료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기를 넣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MRI도 찍고 CT도 찍듯이 이것도 기계가 필요해요. 자, CT 보면 이렇게 평면상의 그림을 보고 뭐 형태를 보고 이렇게 뭐 병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X선이나 이런 뭐 가지고 투과시켜서 이게 뼈를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고에너지 중성미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암흑물질이야. 이건 태양에서도 나오고 이제 블레이저라는 초신성에서도 나와요.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정도인가 하면은 사람의 몸도 투과하고 지구도 그냥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대로 투과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근데 이것을 과학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나쁜 파동이 있나 알 때는 태양을 이렇게 태양에 비칠 때 자기 몸의 그림자를 해서 그걸 찾으면 그 파동이 감지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달 그림자에서 찾아지고, 또 우리가 거울 보잖아, 그죠? 거울을 볼 때 그 사람 몸에서는 발견 안 되던 것이 이 중성미자가 투과될 때 거울 속에서 그 사람의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이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연못에 이렇게 물을 볼 때 그림자 생기잖아요. 거기서도 몸에서는 밝혀지지 않던 게 그 물 속에서 어디에 이상이 있다는 게 밝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이제 목소리를 하게 해놓으면 그 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자연에 있는 방편을 활용해서 그 몸의 어떤 이상 부위나 파동이 문제되는 것을 찾아내는 거지, 그냥 내가 뭐 기가 능력이 있어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기가 없어서 기진맥진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볶음국식, 떡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곡기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곡기. 왜? 요즘은 곡기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기가 거의 이제 말살돼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에 있는 기를 회복하고 초자연적으로 몸에 문제되는 파동들을 해결하는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처럼 보내줘요. 땅으로 보내줘. 우리는 어디 가나 땅을 밟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신기를 찰 때 내 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저 컴퓨터 고장 났을 때 본사 전화하면요, 딱 들어와가지고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해주듯이 이게 이제 파동이 들어가서 내 몸을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이 돌아가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특별한 생명체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해달라고요? 전자기계로 좀 생각해봐라.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정전기 일나서 불 날 수 있으니까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접시 패드에 대라 안 합니까? 실제 겨울 같은 데는 불이 난 경우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름엔 땀이 날 때 습기가 있으니까 빠져나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이다 이랬는데 이것이 아직 이제 이론상인데 우리는 일단은 몸에 이것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방편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을 전사하고 수신해서 몸에 작동하게 하는 걸 이제 기계를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어떻게 좀 이해를 잘 되게 해줄까 하지만은 뭐 언제나 한계를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체 생리학자도 인체의 몸을 설명을 다 못해. 지구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모아여도 인체에 대한 신비를 다 설명 못해. 왜요? 인체는 이론의 책이 아니거든. 뭐예요? 경험의 책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이해시켜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가리고 저녁을 굶고 바른 생활을 하고 수신기를 딱 찼을 때 내 몸의 변화는 누가 알아요?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경험으로.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경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 뭐 관계 있습니까? 저도 아직 100% 완성된 건 아니지만 매일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비약적으로 발전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저도 좀 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모두가 혜택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